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FOMC를 마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 사실상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가 이틀 만에 전일 급락항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203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도 1%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30일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지수가 일제히 내려갔고 8월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한 주식시장,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머니W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황성호 전문가 그리고 한상호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주식시간의 명함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좀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일본의 불매 운동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도 오늘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장기화돼가고 있는 속에서 반사 이익이 바로 이 소국 관련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하루 보였습니다. 이 여름철에요. 우리 유니클로에서 에어리즘 관련한 상품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체제로서 국산 소국 관련주들 오늘 큰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요.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이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청문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외신에서요. 이 가시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동반 상승한 움직임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어제 만들어냈던 낙폭을 많이 줄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은 여전하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요. 이 코스피 지수와 병행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코스피 시장이 4분기 전후해서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반등 시점을 4분기로 한번 짚어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2차 전지주가 방전 이런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요. 2차 전지주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글쎄요, 요즘 좀 방전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비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소재 관련해서는 국산화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 포인트 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소국 관련주와 또 암호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코스닥 반등 시점이 4분기가 변동성이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2차 전지주가 방전됐다는 아싸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이런 여러 이슈 중에서 전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암호화폐 상승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나온 뉴스들은 상당히 좀 암호화폐적인 좀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 이제 그 리브라 관련 청문회 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동안 오랜만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좀 상승해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지금 이제 그 리브라의 문제는 적법하냐 아니냐 탈법이냐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리브라의 생태계 자체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화폐의 발권력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개 기업의 생태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가장 큰 거고 화폐 본연의 그 목적인 그 통화량을 조절을 위해서 경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그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다는 주도권을 뺏긴다는 지금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브라의 적법성 여부보다는 이런 식으로 리브라가 좀 대중화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은 오늘 좀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 관련주 상승을 했지만 사실 리브라의 적법성 여부가 아직 확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일본 불매 운동의 반사 이익, 속옷 관련주 강세 이 이슈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일단 뭐 그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또 이 부분 이후에 또 추가적인 소재의 어떤 규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속옷의 그 강세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자발적인 일본산 불매 운동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 유니클로의 여름옷, 겨울옷 이런 것들이 안 팔리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걸 샀던 소비자들은 국산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나는 이 과정에서 속옷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아복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세정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로 또 확대될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에 불을 붙인 그 흐름을 보면은 아직도 뭐 이 속옷 관련주에서는 굉장히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뭐 차트 한두 개만 볼게요. 남영 비비안 뭐 이것은 이미 이런 것이 나기 전에 이제 M&A 매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그 주가가 거의 뭐 5,000원대에서부터 26,000원대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오늘 쌍방울이 이제 그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쌍방울도 역시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8월 15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 그 8.15 경축사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좀 고전까지는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일본의 불매운동 반사 이익으로 속옷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또 남영 비비안 등의 쌍방울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해서 반사 이익이 또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싸 인사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쌍방울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인사 소식에서도 짚어봤었죠. 이 유니클로에서 팔고 있는 대표 상품 에어리즘을 대체할 만한 국산 브랜드 찾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국산 속옷 관련 브랜드들이 오늘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쌍방울 아까 주가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큰 장대 양봉 그렸었는데요. 오늘 장 상한가 기록하면서요. 300원 올랐습니다. 1,3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오늘 하한가를 그렸던 두올산업입니다. 자, 두올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다가 그를 다시 철회하게 됐습니다. 왜 철회했나 하니까 아무래도 인수 과정에서 계약 조건 조금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네요. 오늘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하한가까지 미끄러졌고요. 오늘 종가 1,20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콜마 B&H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사인데요. 2분기 호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7%인데요. 이것은 창사 이래로 정말 최대치라고 합니다. 해모힘이라든지 또 그 화장품 브랜드 관련해서도요. 굉장한 큰 고성장을 이루었다라는 분석 나왔는데요. 오늘 장 보실까요? 12.45%까지 뛰어오르면서요. 27,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바로 캐몬입니다. 자, 캐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부가 화학 기업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그 인허가 과정 속도를 좀 줄여주기 위한 TF팀,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됐죠. 이에 따라서 캐몬이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요. 오늘장 후반에 굉장히 많이 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11.39% 뛰어오른 1,760원에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네요. LB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역시 2분기 호실적에 따라서 오늘 굉장한 투자자들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였습니다. 오늘 5.07% 오르면서요. 1,150원에 거래 마친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속옷 관련주 쌍방울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하한가를 맞은 두올산업, 거기에다가 콜메 B&H, 그리고 캐몬, LB세미콘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5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기 오늘 방금 한상원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 종목인데 네. 이게 예전에 이제 모나미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애국 관련주들을 설명해드리면서 솔직히 오늘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역시 그 테마가 이제 퍼질 때는 주로 이제 그 물량 많고 싼 것들 위주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오늘 유니클로의 에어리즘을 대체할 만한 종목으로 해서 쌍방울이 올라가긴 했는데 원래는 지금 이게 쌍방울이 아니라 원래 BYC의 제품이 이제 지금 에어리즘 대체로 이제 많이 바디드라이라고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BYC는 장중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유통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 피뢰침을 얻어맞는 그런 슈팅스타형의 이제 도지가 나온 반면에 쌍방울은 약간 좀 거래가 실면서 하한가에 갔다는 게 조금은 일반적인 상식과 증시에서 이제 수급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님은 쌍방울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일본 대표 브랜드의 대체제로서 쌍방울이 좀 단발성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특징주 하나만 고르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쌍방울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네. BYC의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은 쌍방울은 일단은 이제 속옷 회사들 보면은요, 남영 비비안이 이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M&A 매각 이슈로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비비안 원래 공장이 천안에 있는데 굉장히 부지도 또 넓습니다. 그런 것들 개발을 활용했을 때 어떤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고, 쌍방울을 오늘 저도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다른 국내 속옷 업체들이 이 외국산에 밀려가지고 지금 어떤 시장을 잃고 이 점유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쌍방울은 작년에 이제 트라이 오렌지라는 샵을 열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애국 관련주라고 테마주에 엮이면서 좀 이 시장에 투자자들한테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쌍방울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성호 전문가님도 역시나 쌍방울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3년 만에 흑자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오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든든하고 멋진 우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고 계시죠? 자,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밑에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방송 입장 꾹 눌러주시면요. 오늘 밤 11시 잠시 뒤 공개될 오늘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시크릿 종목은 물론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것들 실시간으로 전문가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어제 무료 방송에서 활발하게 참여해주셨던 분들 저희가 추첨을 했거든요. 짜잔,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0462번님이시네요. 자, 무료 방송 이용권 함께 하셨으니까요. 꼭 성투해 보시길 기원할게요. 자, 오늘 밤 11시도 함께 무료 방송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었던, 이 시간에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확인을 빨리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화면 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크리스탈 신소재 7월 24일 고가 기준으로 0.38% 뛰어 올랐고요. 자, 황성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모나미가요. 지금 두 눈을 씻고 본 거 맞죠? 85.12%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7월 30일 고가 기준이니까 모나미가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때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모나미가 85.11% 뛰어 올랐습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바로 황성호 전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랑 또 패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종목 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들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번 주 화요일 어떻게 또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제 눈엔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릴게요. 자, 한상호 전문가 쪽집게 투자시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MLCC 관련주입니다. 뭐가 있을까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잠시 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자, 맥선생 황성호 전문가이십니다. 자, 제가 맥을 짚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6월 10일에 상장을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특징주에 잡히고 있는 종목이에요. 손정희 회장 그리고 여러 가지 AI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 쫑긋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황성호 전문가는 85.12% 뛰어오른 이 모나미를 가지고 승자를 하셨기 때문에요. 잠시 뒤 무료 방송, 밤 11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까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MLCC 관련주죠. 황성호 전문가 무료 방송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 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밥을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저랑 밥 먹으실래요? 그리고 안부를 물을 때도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리고 협박할 때 콩밥 좀 먹을래?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밥,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기업이요. 이 쌀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자산업에서 이 쌀처럼 중요한 걸 생산해낸다고 하는데 바로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MLCC. 그런데 MLCC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화전기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삼화전기인데요. 그 MLCC 이제 뭐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고밀도 네. 이 세라믹 그 콘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레어 세라믹 콘덴서인데요. 사실 그 삼화 전기가 1950년대서부터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오. LG그룹은 네. 뭐 치약하고 설탕 팔고 그런 전자 쪽에는 진출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예, 아주 오래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제 그 MLCC가 그 전자산업의 그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이제 모든 가전제품에 거의 다 쓰여져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회로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또 뭐 그 TV 또 뭐 카메라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전기가 통할 때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면은 이게 불규칙하게 흐르면은 뭐 기계가 오작동도 날 수 있고 또 과전류가 들어가다 보면은 또 회로가 훼손되거나 뭐 반도체 칩이 이 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큰일 그래서 나죠, 그럼. 그렇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이 기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바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MLCC인데 이거를 아주 잘 기술력 높게 생산하는 게 바로 삼화전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삼화전기가 예전에 월드 클래스에 선정된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떤 종목에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월드 클래스답게 어떤 큰 혜택이 있는 건가요? 예, 2018년도 네. 5월 달에 이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예,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네. 전해 패커시터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콘덴서가 뭐 예를 들어 1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한 2배를 더 연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개발을 늘었네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그냥 신생 어떤 벤처 기업이나 이런 기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업력이 있어야 이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뭐 선정이 되면은 일단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죠. 일단은 뭐 자금 지원, 또 뭐 R&D 연구 개발, 또 이제 해외 판로 개척, 뭐 종합적인 이 패키지 지원을 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삼화전기처럼 향후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죠. 세계적인 기업과 대등한 그런 제품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제품을 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선정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기술력과 성장성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된 아주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월드클래스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월드클래스 기술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성 쭉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새 좀 핫한 게 일본의 불매 운동과 뭐 다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 관련주인데 MLCC도요. 원래는 일본산 부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 규제 품목들이 확대가 된다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
그 MLCC요. 예를 들어 150 밀리리터. 그러니까 뭐 우유 한 팩 정도죠. 그 한 팩의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시고 계세요? 비쌀 것 같은데 한 대략 20만 원, 10만 원, 200, 300? 1억 원 정도 나갑니다. 1억이요? 요만한 작게 팩, 말했네요. 너무 작게 하셨네요. 그럴 정도로 작지만 굉장히 부품이 비싼데요.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일본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70% 와, 이상. 네. 그 무라타가 거의 44%. 뭐 그 또 보면은 TDK가 15%, 다이오 유덴이 한 14%,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삼성전기가 약 한 21%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일본산 점유율이 한 70% 정도 넘으니까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출 규제에 대해서 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금 현재 쓰고 기기를 전자기기라든가 스마트폰, 뭐 가전 어떤 거를 만들 때 이 MLCC가 없으면은 상당히 그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러네요. 생산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오. 삼성전자도 영향을 여기에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MLCC의 규제가 뭐 된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국산화가 제일 빠른 거고요. 기술력은 삼화전기가 이미 업력을 바탕으로 월드클래스 300에도 선정됐고 정부의 각종 지원과 이런 혜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국산화하기에 적합한 그런 회사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가 된다면 MLCC를 생산하는 삼화전기는 그야말로 계속 상승을 쭉쭉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죠. 자, 이렇게 밥처럼 든든하고 소중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와 주셨어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보시면 오늘 한성우 전문가께서 삼화전기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쌀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니까 역시 이 MLCC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MLCC가 그 쌀에 비유할 만큼 거의 다 들어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보시면 또 스마트카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또 성장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요. 뭐 삼성전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전자제품에 있어서의 수혜를 MLCC가 다 들어가니까요. 밥심이니까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삼화전기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질문이 생겨버렸네요. 전문가님.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요. 보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완전 가정법인데 예.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예, 제가 뭐 쪽집게처럼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뒤통수를 잘 때립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다시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한 거를 또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준다 그래도 언제 다시 이런 것을 무기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이런 부분에 보복이나 이런 그 것들을 할지를 모르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뭐 수출 규제가 MLCC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우리가 기술 자립하고 부품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본산 비중이 높은데 이참에 오히려 국산화하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빨리 이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돼서 삼화전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화전기의 매출이나 이익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국익으로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가 한동안은 좀 혼선이 있겠지만 오히려 삼화전기 같이 국산화 MLCC가 되면서 더 날개를 또 달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 저희가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마전기가 급등을 한번 했던 연유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일본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품목이다. 그 생산하는 바로 MLCC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급증하면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반도체 3사 세 개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후성도 한번 상승은 눌렸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크게 나왔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애국주라고 우리 그 황성호 전문가가 저번 주에 갖고 나왔던 모나미도 역시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을 일정하게 주고 한번 재차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이 종목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 일단은 거래량 흐름이 줄고 있다가 늘어나는 흐름이고 2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17,650원입니다. 우리 뭐 기준이 17,65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이제 편입을 분할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첫 번째 목표가는 22,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6,500원. 뭐 좀 21선 약간 이탈해도 보유를 하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를 할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고 16,500원을 선정했습니다. 네, 사마전기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짜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또 힘입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 묶어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사마전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매매 전략까지 함께 볼까요? 자, 먼저 투자 포인트 먼저 보시면요. 이 사마전기 전자산업의 쌀이다라고 할 정도로 MLCC를 생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마트카 시장 성장에 있어서 수혜를 얻을 수 있고, 더군다나 확대 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할 경우에 당연히 수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였죠. 17,65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사마전기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전자산업의 쌀 MLCC로 월드클래스에 도전하는 사마전기.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 황성호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지난주에 가져오신 모나미가요. 엄청난 시세,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이미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첨삭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시세 이제 다 왔죠. 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때 그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모나미 같은 경우는 성장성만 돋보이게 된다면은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한 장중에 7,000원까지 찍었잖아요. 1,200억 그 정도면은 이제 적정한 주가에 왔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는 이제 이거 뭐 모나미가 할 나름이고,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걸 이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모나미
이제는 만족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황성원 전문가님의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 11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가요, 급등락 장세 대응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모나미를 뛰어넘을 어마어마한 종목을 또 하나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줌 인터넷입니다. 줌 인터넷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검색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줌닷컴, TV줌, 그리고 뉴스줌까지. 그러니까 뭐 TV 쪽 사업도 하고, 그리고 뉴스 사업, 줌닷컴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어느 영역에서 돈을 버느냐, 기업이 어디를 더 성장세를 유의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줌 인터넷 어느 쪽을 키우고 있나요? 네, 그 줌 인터넷은 한마디로 이제 그 온라인 기반의 광고, 검색 광고를 통한 이제 광고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뭐 다른 거, 어떤 뭐 인공지능 이런 거는 것들은 뭐 검색에 당연히 들어가는 항목이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사업화가 될 때까지는 이게 크게 이슈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이제 줌 인터넷이 무엇이냐고 딱 물어보면 이제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최적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제 검색 광고 그쪽 광고 이제 수익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 그 광고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온라인 광고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온라인 매출 시장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색 사이트 하면 우리가 초록창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초록창에 검색하자 이러는데 줌 인터넷은 어느 정도 검색을 하고 있고 이런 비중에 따라서 또 온라인 광고 매출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줌에 지금 지향하는 바는 지금 뭐 시작 페이지가 600만 정도 사용자가 하고 있고 많네요. 검색은 1.4%에서 1.8% 지금 올해는 2%까지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색 광고 시장 자체를 그 네이버가 다 이제 그 반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존재감이 그렇게 미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온라인 마켓에서 어떤 그 마켓 쉐어를 넓히기 위해서 마켓을 1% 넓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 무료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거기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공짜로 사용하게 만든 다음에 수익 사업을 실현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카카오가 그런 예인데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 메신저를 이거 유료로 이제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부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고, 검색은 전체 검색 시장의 한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줌 인터넷 이 회사는요, 지금 그 우리의 그 PC 환경에서 검색을 하는 그런 환경을 이미 이제 한번 뛰어넘고,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그 검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1대1 미디어로서의 이제 그 검색 광고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회사는 그 이스트 소프트를 통한 알약이라든지 알소프트, 알송,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유저 유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저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줌 인터넷이 어떤 파트너와 제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 가치, 미래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휴,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 줌이 인터넷이 지향하는 게 그 인터넷 환경 같은 경우는 그 개방형 환경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이 개방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폐쇄적인 환경이죠. 네이버 카페나 이런 온라인 그런 그 모임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자체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게 그 검색 로봇이 못 뚫고 오는 그런 약간 그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 그 모임에서 나온 그런 검색이라기보다는 각 언론사 중에 소외된 언론사라든지 약간 그 공정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검색 결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약간 사용자들에게 좀 편의성을 안겨주는 그런 이제 가벼운 검색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제휴처는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1등 기업보다는 1등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신생 기업들 주로 신생 뭐 언론사라든지 그 새로 나온 그런 미디어 같은 데서 그런 제휴를 원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제휴를 해서 지금 검색에 대한 키워드 키워드 기반 광고 콘텐츠를 상당히 넓혀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검색에 대한 키워드 광고를 많이 넓혀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 고고! 네, 투자의 맥선생 황성우 전문가가 가지고 와 주셨던 줌 인터넷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줌 인터넷 온라인 광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특히 이 줌 인터넷 역시도 이러한 광고 시장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매출을 증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지금 줌 인터넷을 시작 페이지로 갖고 있었던 유저들이 600만이라고 합니다. 검색 이용률 2%에 근접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4위에 검색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투자 포인트는요. 짜잔, 향후 사업에 있어서 제휴를 통해서 규모의 성장이 가능한데 사실 그 초록색 같은 경우는 폐쇄형이지만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신생 기업을 통해서 이 제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새바람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줌 인터넷 잘 공부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신가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리세요. 네, 또 아주 좀 궁금한 질문이 생겨가지고요. 함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전문가님보다 먼저 차트를 봤는데요. 차트 한번 봐주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요, 줌 인터넷이요. 와, 이렇게까지 뛰었어요. 이렇게까지 뛰고 지금 현재 뛰은 상태에서 쭉쭉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고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자, 줌 인터넷 같은 경우 종목을 들고 난 이유는 첫 번째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제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그래도 이제 고객에 대한 니즈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내수주의 관점으로 이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침체기에 이르면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 지금 기업군으로 매기가 약간씩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플리터라는 기업이 최근에 상장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이 플리터하고 줌인터넷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이 줌인터넷이 오히려 더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싸져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봐도 줌인터넷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해왔고요. 근데 이거 플리터 같은 기업은 오히려 지금 올해도 한 적자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흑자도 소규모. 근데 지금 시가총액 한 1,600억, 1,700억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거 만약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성장주로서 좀 각광을 받는다면 줌인터넷이 그나마 저평가 영역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그 네이버의 그 평균 PER을 보면 35배인데 이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30배 정도 둔 거고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으니까 네. 이미 시장 파이를 다 먹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PER이 35배. 다음 카카오의 PER이 올해 실적 기반으로 PER이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예. 그러면 지금 줌인터넷의 마켓쉐어 자체는 그 검색률이 1.8%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더 커나갈 수 있다는 어떤 또 반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다음 카카오의 그 100배보다는 아주 싼 60배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올해 그 사내 유보금 200억을 바탕으로 만약 향후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콘텐츠를 M&A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커나가는 빌미한 제공 만일에 보여준다면은 3위 플랫폼 사업자로서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시장의 규모는 존재를 한다는 게 주된 포인트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결코 주가가 고점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사실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자, 11,500원은 고점을 실현하는 다음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같이 올라오는 이게 그 어떤 그 기술적 분석 책자를 보게 되면 이제 삼각 수렴 형태라고 많이 소개되는 그런 형태의 차트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대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1선 자기 정배열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첫 번째 기술적인 포인트겠고, 매수 가격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21선의 정배열을 트는 과정에서 만일에 21선 재차 하향한다면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매 손절 가격은 8,3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이 11,000원이 장애 타겟이 돼야 되겠고, 이쪽을 만일에 벗어난다면은 향후 좀 더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아봅니다. 네. 네, 자, 줌 인터넷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줌 인터넷. 네, 줌 인터넷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제가 이 이익수 질문까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저도 뭔가 시원해진 마음입니다. 자, 저와 함께 정리 한번 해보시죠. 짜잔, 판넬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꽤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검색 시장에서 2%, 국내 검색 시장에서 2%까지 근접하고 있으면서 성장세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사업 제휴를 통해서 규모의 성장 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이 부분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8,830원에서요. 목표가 1차적으로 12,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300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줌 인터넷 관련한 성공 투자에 대한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줌 인터넷 황성호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황성호 전문가님이요. 무료 방송이 또 11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다뤄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그 무방 때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최근에 그 급등락 장세가 계속되니까요. 급등락 장세를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요령이랄까 뭐 그런 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뭐 종목 소개 하나 하고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무료 방송 소개해 주셨는데 시크릿 종목 아주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힌트 좀 주세요. 최근에 분열됐던 국회가 이제 추경안을 이제 통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국내 시장 지배력이 1등인 그런 기업으로 하나 내수 관련주로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크릿 정보 너무 감칠맛 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방송에 나온 이슈와 종목들 그리고 개별 고민되는 종목들까지 상담을 원하신다면 11시에 꼭 알려주세요.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머니W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성공 지침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